굉장히 어려운 말, 좀 최근에 그 발달되는 용어들, 관심 있는 용어들이 나오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그런 것보다는 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제가 1988년부터 1990 거의 한 5년 초반까지 대학병원 간호사로서 한 8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AI가 발달되고 또 여러 가지 병원에는 많은 로봇 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었는데 간호사들의 업무는 더 많아졌고 더 멀티를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있었을 때는 업무에 가다가 아마 그때는 간호사 한 명당, 저는 신경외과에도 근무했었고 정신과에도 근무했었고 했었는데 1대 35 정도의 많은 환자를 제가 담당으로 했지만 지금은 그런 고용 근로조건은 상당히 좋아져서 한 8명 선에서 유지가 됩니다. 그게 이제 평가 때문에 그 병원의 어떤 의료기관 평가와 관련돼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학생들 실습 지도나 지금 여전히 병원을 가까이 하는 데는 간호사들은 굉장히 가다는 오히려 AI가 생기면서 AI와 관련된 환자들의 서비스에 관련된 것을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또 간호의 직접 간호도 여전히 간호사가 담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코로나 발생 전에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은 신문에 발표 났을 때 50%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간호사들은 지금 저희가 가장 좋은 거는 아직까지 입시가 다른 학과에 비해서는 좋은 편이고 또 학생들이 많이 찾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임상의 취업도 좋은 편이에요. 그 좋은 편이라는 것은 제가 보니까 제가 있을 때 과거에 이직률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좋은 간호사로서 굉장히 만족도가 있는 삶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너무 더 많은 멀티를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견디기 힘든 이런 상황들이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서 조금 고민하고 더 연구를 하는 적이 있습니다. 저의 제목은 근무부서별 간호사의 MBTI 성격 유형에 따른 직무 만족과 간호 업무 수행입니다. 저는 현재 기독간호대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부서별 그 간호사 MBTI 성격 유형은 제가 이제 선행 연구를 찾아보니까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이어서 제가 왜 이것을 시작하게 됐냐면, 간호 직무라는 것은 한 병원에서 동일 직무로 인식되지만 저희가 병동이나 특수 분야나 이런 것은 굉장히 상이한 업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에서 좀 더 저희가 직무 만족과 간호 업무 수행 성과 이런 차이를 분석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좀 더 맞춤형 인력 자원의 배치 전략을 해서 고려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앞에 교수님들도 그렇고 연구자분들이 디지털 시대를 굉장히 강조하시고 변화되는 지금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EMR이라는 것을 도입하고 있고, EMR이 과거에 저희가 수기로 작성하는 것에 비해서 오히려 더 그 시간이 더 투자가 돼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이것이 발달은 돼 있는데 그거 외에도 저희는 환자의 생명을 다뤄야 되고 안전과 지금은 법적으로 요구하는 인권의 문제, 안전의 문제, 감염의 문제 이런 것들이 더 다루어지기 때문에 간호사들의 책무나 책임은 더 늘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은 듭니다. 아마 간호사 로봇이 만들어진다면 이 연구는 조금 더 좀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대한민국에 간호사 로봇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없고 아직 세계적으로도 앞으로 여전히 살아남는 직무군의 간호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그 박사님들도 생각해 보시면 병원에 입원해서 들어누워 있는데 주사를 주는데 로봇이 엉덩이를 벗기고 주사 맞을 시간입니다 하면서 탁 주는 거 하고 저희가 터치를 하면서
많이 힘드시죠? 불편하시죠? 하는 그 공감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료 환경이 굉장히 지금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중증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 것은 의료 전달 체계가 굉장히 강화되어서 중증도가 많은 분들이 지금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전문화되고 있고, 간호사 역할은 제가 볼 때는 저희 학생들이 나갈 때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해요. 과거에 제가 있을 때는 그래도 직업 더 멀티가 아니었던 것. 그때는 의료기관 평가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의료기관 평가에 따라서 엄청난 평가, 대학 평가를 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게 굉장한 또 에너지 소모를 하게 됩니다. 병원의 대부분 의료인이 의사, 간호사, 약사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이제 의료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한의사가 있는데 한의병원에는 그 가능한데, 간호사가, 의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고요. 간호사 굉장히 많습니다. 의료인으로서. 그래서 그분들이 역할이 너무 많은 업무를 관여하고 있고, 재작년에 정부와 의료하고 파동을 계속 보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간호사가 또 가운데 끼어 있어요. PA라는 제도라 따라서. 그래서 지금 역할이 정말 혼재되가 있고, 그렇지만 학대되고 있는 것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업무 강도가 계속 지속되고요. 그래서 저는 핵심 과제로 간호사의 직무 만족과 간호 업무 수행은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병원 조직과 근무 조건 하에서도 간호사 개인 간의 직무 만족과 업무 수행 차이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개인 성격, 지금은 개인 성격을 고려한 어떤 HRD나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저 또한 이 부분에서는 제가 간호학 석사를 하기 전에 이제 상담 심리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근무부서별 이렇게 직무 만족과 업무 수행이 이제 높은 그런 성격 유형이 어떤 것인가, 좀 우리가 완전히 그것을 믿지는 않지만 조금 고려해 볼 수는 없나 하는 생각을 제가 고민을 가지고 한번 연구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MBTI 성격 유형은 이미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 유형이 이거는 뭐 맞다 틀리다도 아니고 그야말로 선호 유형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특히 저의 연구에서는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구분한 것이 아니고 일처리와 관련해서 심리 기능 유형과 또 어떤 직업을 선호하느냐 하는 것, 그리고 삶의 방향, 삶의 패턴 이런 것을 생각해서 심리 기질 유형으로 나누어서 직무 만족과 간호 업무 수행을 차이를 봤습니다. 그래서 정보 인식과 판단 방식이 심리 기능 유형인데요. 이 유형에서는 4가지로 구분됩니다. ST와 저희는 보통 아는 게, 저는 사실 성격 유형이 ISTJ입니다. 근데 이 ISTJ에서 심리 기능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또 기질 유형으로, 심리 기질 유형으로 4가지로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론에서요. 그러면은 심리 기능에서는 ST, SF, NT, NF로 됩니다. 그래서 ST는 사실적이고 좀 현실적이니까요. 감각을 선호하고, 그리고 논리적입니다. thinking, 사고를 중시하고, SF는 같은데 F만 다르죠. F는 좀 인간적이고, 그래서 훨씬 더 동정적이고 우호적인 게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T는 직감, 인투이션을 좀 더 발달된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이지만 좀 더 너무 현실적인 것뿐만 아니라 오감의 체계뿐만 아니라 그 넘어서 하기 때문에 좀 창의적인 게 발달된 분들이고, 그리고 NF는 굉장히 그런 부분도 인투이션도 선호하지만 인간적인 것도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열정적이다. 그리고 좀 통찰적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리 기질은 SJ입니다. J는 이제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인데, 판단을 하는 것에서 이제 우리가 묶어서 기질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질 유형은 행동 동기에 어떤 초점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또 가치를 중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방향 이런 것을 제시할 때 기질 유형을 많이 구분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SJ는 좀 보호자적 기질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SP는 행동 중심의 기질이 있다고 봤습니다. 근데 여기 심리 기능과 심리 기질 유형에서 NT와 NF는 분류에서는 동일하지만 해석은 다릅니다. 그래서 심리 기능에서는 정보 인식, 판단 방식 이렇게 하지만은 심리 기질에서는 좀 더 초점이 그 삶의 방향, 가치, 기준은 행동 양식입니다. 그렇지만 초점은 삶의 방향성 이런 것을 더 강조해서 해석 부분에서 달리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MBTI 성격은 우연이 아닌 것은 이미 알고 계시고 지금 죄송합니다. 글자가 좀 많이 깨진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컴퓨터하고 좀 달라서 그래서 선호의 차이를 의미한다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유형들이 직무 환경하고 연관해서 적합성 그리고 직무 경험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직무 적합성이나 조직 행동, 직무 만족과 관련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문제 해결 방식에서도 의사결정 기준, 대인관계 양식 이런 것을 할 때도 이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직무 만족은 선행 연구에서 굉장히 이직하고 또 이직 의도, 조직 몰입, 소진 그리고 간호의 질, 간호 성과와 매우 관련성이 있고 병원의 근무 부서는 업무 성격 특성과 요구 역량이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학생 때 실습을 나갔습니다. 저는 응급실에 실습을 나갔을 때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왜 불안했냐면 전 처음에 몰랐어요. 환자가 굉장히 너무 위험한 환자들이 너무 닥쳐서 불안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응급실 실습을 한 4주를 나갔는데 한 3주째는 그 대학병원 응급실에 베드가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많이 비어 있었는데 이제 몇몇 환자밖에 없었고 저희가 이제 직접 간호를 했는데 저는 그때도 불안했습니다. 왜 불안한지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은 했지만 저한테는 불안하다는 게 들었고 또 하나는 제가 다른 많은 곳에 실습을 나갔지만 또 생각이 나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소아과였습니다. 지금은 소아청소년들하고 주로 말하는데 소아과 병동에 제가 실습을 딱 나갔는데 아이들이 막 울고 협조가 되지 않고 약을 먹으라 하는데 다 약을 안 먹으려고 하고 어머니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상당히 그 환경이 저에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아이들에게 억지로 약을 먹이면 막 버미팅 토를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약은 먹여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여기 소아정신과 소아 청소년과가 저에게 너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4주째는 머리를 썼어요. 약을 먹일 때. 그때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지금 좀 다릅니다. 보자 보고 나가라 했어요. 나가라 하면서 제가 어떻게 약을 먹이냐. 조금 사실 강제성을 딱 이렇게 잡고 이렇게 코를 막고 약을 먹였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울컥하고 삼키는 것이 아이가 감염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빨리 나아야 되니까 저는 이제 그것을 생각했는데 매번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저는 또 문제 있잖아요. 아이가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사실은 그런 좀 차이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또 제 친구는 정신과에 함께 실습을 갔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여기서 도저히 실습을 못하겠다 하고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고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이제 목표에서는 5가지를 했는데 크게는 이제 제가 보는 것은 현황 분석까지는 제가 그냥 생각하고 심리 기능별 차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심리 기질별 차이를 근무 부서를 구분해서 봤고 이제 이거는 직무 만족하고 성과, 간호 업무 성과는 기존 연구에서도 상당히 관계가 있었지만 제 연구에서도 한 번 더 봤습니다. 연구 설계 대상이 990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너무 제한적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연구 상황이. 그래서 이제 5년 이상의 재직 간호사를 대상으로 했고 5개 근무 부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과계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입원하는 것을 통틀어서 내과계, 외과계,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실 이렇게 5개로 나눴습니다. 사실 여기서
수술실을 같이 한 번 더 집어넣었으면 가장 조금 분류가 더 다양했을 텐데 그건 제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구 대상자가 정말 제한적이었고 그래서 이제 12개 병원을 편입했습니다. 5개 대학병원, 7개 종합병원입니다. 3개 강력시, 2개 시 소재를 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도구는 MBTI 도구를 사용했고 그리고 임상 간호사 직무 만족도, 그 다음에 업무 수행 도구를 했습니다. 최종 분석 자료는 탈락을 한 것을 있어서 927명이 최종 분석되었습니다. 일반적 특성에서 특별히 여전히 간호사는 남자 간호사가 있지만 여전히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저희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성이 86.4%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교육 경력은 지금은 대학 모든 간호학과는 4년제 일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전에 전문대학 학과에서 4년제 넣은 친구들도 있고 아직 여전히 전문대학에서 3년이 있는데 그분들은 거의 없고 학점은행제나 뭐를 통해서 이제 학위를 받은 상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평균 경력은 7.3년이었고 이제 근무 환경을 제가 어떤 것을 넣었냐면 희망 부서를 이제 본인이 리퀘스트를 넣어서 드론 준적 지금 현재 있는지 아닌지를 제가 좀 구분했고 제가 이제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이상이지만 종합병원은 300병상이라도 240병상이라도 그 기준에 맞으면 종합병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현재 제 연구에서는 500병상 이상이 56% 정도에 되었습니다. 간호사들 연봉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아주 높은 데는 초임 연봉이 거의 5천 수준에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방은 여전히 제가 있는 대학이 강주에 있는 대학인데 강주에 있는 대학에 저희가 이제 같은 법인에 있는 병원은 초임 연봉이 한 4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거는 야간 업무도 아마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심리기능 유형 분포에서 가장 많은 것이 그 31.6%로 SF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SF 유형은요, 이제 S는 오감을 중시하고 F는 인간적인, 우호적인 겁니다. 그래서 좀 동정적이고 우호적인 게 가장 많았고요. 간호사들이 현재 간호사들 중에서 가장 적은 분포는 이제 NT 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이제 전인간으로 수행하는 간호직의 특성이 아마 사람 중심이고 정서적 지지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 SF가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간호직은 단순히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안전, 환자 생명 이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감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심리 기질 유형에서는 이게 가장 많은 유형이 이 기질은 P와 T를 구분해서 J와 P를 구분해서 SJ, SP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은 게 SJ 유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34.1%가 SJ 유형이 있고 여전히 19.1%는 아까 했던 것처럼 NT가 가장 적었습니다. 자, 부서별 직무 만족 간업무 수행 수준을 보니까 이제 도표에서 보면 전체 대상자의 직무 만족 수준은 이제 한 4점 만점에 5점 만점에 4점 이렇게 중반대 수준입니다. 그래서 중간 이상 수준은 되는데 4점을 넘지 않는 수준이라서 중간 이상 수준인데 여전히 높은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서 직무 만족이 가장 높았고요. 간호업무 수행 점수도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자, 부서별 최적 성격 요인을 심리 기능별로 봤을 때는 내과계 병동에서는 가장 높은 것이 SF 유형이었고 여기 소아 청소년과도 동일하게 SF 유형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무 만족은 3.65점이 나왔고 업무 수행도 3.95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아 청소년과는 3.68점, 3.96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은 ST 유형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거는 현실적이고 응급 상황에서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정신건강의학계에서는 NF가 가장 높았습니다. 저는 사실 NF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SJ인데 제가 정신과에서 그렇게 만족도가 떨어진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아마 제가 심리기질에 나누었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신과가 크게 어떤 인간의, 그리고 또 제가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방향성, 인간 삶의 방향 이런 거하고 연계가 있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다 맞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NF가 가장 높은 그 만족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외과계도 ST가 가장 높다고 나왔습니다. 심리기질에서는요, 내과계 병동하고 외과계 소아 청소년과는 동일하게 SJ 유형이 가장 높았습니다. SJ는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또한 오감을 중시하고, 이 유형들은 또 기질 자체도 굉장히 이 돌보는 기질, 보호자적 기질 이런 것이 중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컸고, 규범과 책임을 중시하고 절차와 질서, 선호 성향이 표준화된 간호과정과 안전관리에 적합하기 때문에 이 유형이 나왔을 것으로 봅니다. 그 정신건강의학에서는 기질 유형에서는 이상가적 기질인 NF 유형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아실현과 인간적 의미를 중시하고, 또 치료적 관계 형성에서 공감과 통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 정신과 환자는 환각이 있는 환자들도 많고, 매일 어떤 환자는 병동이 실직을 해요. I am Jesus, 나를 따르라, 나는 예수다, 따르라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그거를 현실적인 시각에서 보면 정말 맞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좀 통찰적으로 이해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않았나, NF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응급실을 이번 연구에서 SP 유형이 가장 높다는 것에서 제가 학생 때 직무 만족이, 제가 뭔가 불안한 것을 이유를 찾았습니다. 저는 SJ 유형입니다. 그래서 항상 안정되기를 원하는데, 찼을 때는 너무나 환자들이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게 불안하고, 비어있을 때는 언제 오지 하는 겁니다.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언제 올 줄을 몰라서. 그래서 제가 이런 거에서 불안하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저는 응급실하고는 직무 만족이 안 맞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무 만족하고는 결국은 이거는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직무 만족하고 간업무 수행이 상관관계가 있었고, 모든 병동에서 상관관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은, 직무 만족이 가장 높은 곳인 그 정신건강의학계에서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왔었습니다. 역시 이제 직무 만족과 간호무 수행은 상당히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시사점과 향후까지 마지막입니다. 핵심 발견은 제가 이제 근무부서별 직무 만족과 간호무 수행이 이제 높은 성격 유형에 다르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에서 직무 만족과 간호무 수행은 이제 정적 상관 관계가 있고, 그래서 부서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어쨌든 실무적 함의로서 이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부서 배치를 한다면 좀 더 이직률이나 직무 몰입이나 이런 것들의 성과 기여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맞춤형 인력 배치까지 제가 기대를 해본다면 인력 자원을 관리하는 데 효율성이 있거나, 또 직무 만족을 정진시키거나 업무 수행을 향상하는 방법, 또 결국은 간호사의 존재는 환자 안전 및 의료 서비스의 질 개선인데, 이 부분에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 연구가 이제 조금 생소한 연구이기 때문에, MBTI 연구는 많지만 이렇게 근무부서별로 가져온 거는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수술실이나 중환자실 이런 다양한 부서를 확대해서 배치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는 이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고려한 집단과 아닌 집단 병원과 구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한점은 여전히 이제 표준화하기에는, 또 그리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상입니다.